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업 비교 분석 영상 구글 코리아 vs MS 코리아.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투자 IT 헤드헌터 장철입니다. 오늘도 역시 기업 비교 분석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다리실 수도 있을 법한 이제 IT계의 그 거대한 또 외국계 기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코리아와 항공 MS,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주가 붙어 있지 않고 유가 붙어 있죠. 이거는 곧 이제 유한 회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유한 회사에 대한 것들은 향후에 저희가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만들긴 하겠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책임이 유한적으로 있다. 그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유한 회사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 좀 드리고 역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평가, 네, 78점대 7점, 네, 그래서 약 1점 정도가 MS사가 앞서가고 있고요. 그다음 현직자 리뷰는 약 4점 차, 3점 차로 MS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 형태부터 안정성은 또 상세하게 같이 또 집단 지성으로 우리 IT 기술 멘토님과 우리 박 대리님을 또 같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잠깐 인사를 빼먹었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너무 차이가 납니다. MS사가 1조 1,614억, 구글이 2,924억. 이거는 이제 곧 MS사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사 제품을 갖고 있죠. 그 대표적으로 뭡니까? OS죠. OS. 네, OS가 또 뭡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로서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쓰고 있는 지금 MS 그 윈도우즈 11, 10, 7, XP 이런 것들이 다 현재는 저도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들마다 다 그런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 또 MS사의 자사 제품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오피스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자사 제품 때문에 라이센스 그 계약 금액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1,414억, 약 거의 10분의 1입니다. 그렇죠? 구글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거의 10을 곱하면 그대로 2,940억, 거의 10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비해서 사원 수는 구글이 더 많습니다. 구글이 약 한 80명 정도가 더 많죠. 네. 자, 조직 문화 분위기 만족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MS가 92.5, 구글이 86.7. 네, 비등비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사갑의 회식 자리 역시 네, 제일 많은 퍼센트지는 거의 없다와 한 달에 한 번이 100입니다. 그냥. 네. MS가 이제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세 번은 아예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딱 회식을 한다, 아니면 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네, 한 달에 두 번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한 달에 두 번. 2주에 한 번이네요. 그렇죠? 네. 두 개 회사 다 어떤 회식 자리에서 무슨 메뉴를 먹는지가 지금 제일 궁금하긴 한데, 박 대님은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박 대님은 어떤 회식의 메뉴를 좋아하세요? 저는 일식 좋아합니다. 네, 저번에 말씀하셨던 어떤 참치집, 그죠? 네, 맞아요. 네, 실장님 추천 정도 되는. 네,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연령대, 이때까지 제가 봤던 기업 비교 분석에는 다 30대였었는데, 구글은 유일하게 평균 연령대가 20대입니다. 예, 30대가 아니라 20대입니다. 꽤 젊은 층에 속하네요. 사실상 그 4년제 대학교를 나오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보통 27세에 취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20대를 봐야 딱 3년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게 조금 또 색다른 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남녀 직원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남자가 많다가 MS사가 60이고요. 그다음에 비슷하다가 구글 코리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자가 많다는 또 아예 없습니다. MS사는 아예 0%고 여자가 많다가 구글 코리아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장이 자유로운가요? 네, 완전 자유. MS가 완전 자유가 74%, 그다음에 비즈니스 캐주얼과 완전 자유가 비등비등하게 구글 코리아가 40% 중후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요? 역시 성과죠. 성과이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인간관계도 꽤 많이 좌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별도 꽤 됩니다. 성별이라는 게 MS사에서 9%를 자기부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벌은 의외로 MS사가 굉장히 2%로 낮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봉 복지 만족도로 가겠습니다. 연봉 복지 만족도에는 구글이 89, 그다음에 MS가 92.5. 네, 대졸 신입 초임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마이너스. 이건 우리 박대리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구글 코리아는 대졸 신입 초봉이 파악이 되었나요?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우선은 예상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2022년 8월 기준으로 이제 6천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나와 있고요. 구글이요? 네네네. 구글이 6천에서 8천. 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기준은 똑같고 이제 예상 평균 연봉이 1억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1억 이상. 네. 그 6천에서 8천 이상과 그다음 6천에서 8천과 그다음에 1억 이상. 네, 맞습니다. 차이가 약 한 4천에서 2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1억으로만 봐도. 와,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실제 초봉과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봉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5% 미만이 MS, 5% 10에서 40.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물가입니다. 고물가이기 때문에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구글이 10% 이상은 또 아예 없어요. MS가 그죠? 네, 근데 구글이 23%나 됩니다. 10% 이상. 네. 우리 IT 기술 멘토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연봉 인상률이 있으신가요? 이건 좀 연봉마다 다르긴 한데, 네. 근데 얘는 여기 정도 연봉이면 5% 정도는 올라도 아, 5%만 더 올라도 참 좋을 것 같다. 그죠?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기업의 이 정도의 연봉이 5%. 근데 구글이 이 정도의 연봉의 10% 이상.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죠? 아까 대졸 신입 연봉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 그래도 구글은 좀 10%까지 올려주는 것도 많이 있고, 근데 MS상은 아예 없는 연봉 인상이 아예 없는. 초반에 그냥 딱 많이 줘버리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성과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일 많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50%, 100% 미만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다 비등비등합니다. 없다도 좀 있고, 100% 미만도 좀 있고, 200에서 300대도 있고, 300% 이상도 있습니다. 네, 성과급 수준은 뭐 각 부서별로, 또 직무별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게 성과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어느 정도 명확히 하고 가셔야 합니다. 네. 자, 사무공간, 휴게공간 시설에 만족을 하나요? 네. 굉장히 두 회사 다 역시 게임 회사처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구글과 MS 둘 다 90에서 88%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무 시간, 휴가 만족도 업무가 끝나면 상사 눈치 안 보고 바로 퇴근할 수 있나요? 네. 구글은 81%인데요. MS는 자그마치 상사 눈치 안 보고 퇴근할 수 있는 퍼센트가 100%입니다. 멘토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말이 안 됩니다. 아, 말이 안 된다고요? 네. 농담이신가요? 진담이신가요? 반반입니다. 아, 반반이에요. 네. 이게 과연 진짜 이 100%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그래요. 이 눈치를 안 보고 바로 이렇게 100% 퇴근할 수가 있다. 아, 이런가요, 혹시? 눈치 안 보고 퇴근을 하는데 집에서 혹시 노트북을 켜나요? 네? 그래. 어쨌든 MS사는 이런 것들의 설문조사에서 100%를 나타내주고 있을 만큼 어떤 그 직원들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야근 얼마나 하세요? 야근이 뭐죠? 라고 하는 게 60%고 주일 2회가 구글은 58%고요.
주 400 이상은 둘 회사 다 0%입니다. 네. 복지가 좋은 회사인 만큼 둘 다 0%이긴 한데 주 3회도 꽤 됩니다. 네. 주 3회가 MS가 20, 구글이 17%. 네. 그리고 구글이 제일 많은 퍼센트가 차지하는 게 주 1, 2회 58%입니다. 주 1, 2회라고 한다면은 5일 근무 중에 네. 한 반 정도는 하는 것 같네요. 자, 추가 근무수당이 있나요? 업종수당이 있다. 교통비, 식대만. 그리고 없다도 5%, 10%. 네. 추가 근무수당. 우리 기술멘토님은,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일이 바빠서 야근을 한다. 그럼 야근의 적정 시간은 몇 시까지인 것 같습니까? 6시 퇴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8시? 8시. 네. 아, 그래. 그럼 밥 먹으면 8시 아닌가요, 사실상? 이제 밥 안 먹고 8시죠? 아, 밥 안 먹고? 네. 그럼 밥 안 먹고 8시까지 하는 게 좋아요? 네, 저는 그런 편이에요. 아, 그래요. 박대리님은 만약에 야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실까요? 저는 성격이 약간 제가 그날 해야 되는 일은 끝내고 가야 되는 성격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네.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내일 업무에 지장이 안 생길 때까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철야도 가능하다? 그럼요. 뭐 5시까지도 해봤고 뭐 4시까지도 해봤고 밤도 해봤고 막 오전 4시, 5시 밤도 해봤다? 밤도 해봤죠. 아, 그래요. 근데 밤새면 그 다음날 굉장히 졸리거나 피곤하지 않나요? 너무 피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야근을 되게 심하게 하고 버스에서 졸다가 종점까지 간 적도 있어서.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마음이 네. 편해요. 밀리지가 않으니까. 아, 그래요. 또 박대리님 같이 야근은 나는 시간은 제한이 상관이 없다. 오로지 일을 끝내고 안 끝내고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중요하다. 네. 요즘에 참 보기 드문, 네, 보기 드문 네, 대리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격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가거든요. 음. 왜냐면 그 시간에 나는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유형도 또 있다는 것들을 네, 또 알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육아휴직을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자유롭게 쓰는 편에다가 MS가 80%인데 이게 좀 구글이 되게 의아합니다. 그죠? 두 분 다. 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구글이 58%밖에 안 됩니다. 이 복지가 좋은 이 구글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58%밖에 안 된다는 게 약간 좀 네, 의아한 면인데 이것들은 향후에 저희가 그 기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구글 코리아 직원을 모셔놓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진실성의 여부를 한번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다 이거를 다 좀 메모를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근데 왜 58%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저희가 한번 한번 신청 탐구를 숙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아휴직. 휴가 며칠 쓰세요? 1년 기준으로 제일 많은 게 5일 이하가 9일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도 또 약간 좀 의아한데요. 왜 55%가 5일 이하밖에 안 쓰고 1년이? 1년이 12개월인데 한 달에 한 하루씩만 써도 12일 정도는 써야 되는데 5일 이하밖에 안 쓴다고요?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두 분? 어떤가요, 멘토님? 이거는 그냥 네. 노예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 5일 이하는 이거 여름 휴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또 한번 좀 또 탐구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에 반면에 MS는 16일 이상이 몇 %입니까? 40%입니다. 양극화예요, 지금. 양극화. 그죠? MS는 너무 많이 쓰는 반면에 또 구글은 너무 많이 쓰네요. 참고로 이제 휴가 같은 경우는 안 쓰면은 이 휴가 수당이라는 것들을 원래는 제공하게 돼 있는데 통상 이제 기업에서는 휴가 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 휴가를 다 몰아서 써라.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죠, 박 대리님. 네. 네, 그래서 박 대리님의 그 배우자분은 휴가를 다 몰아서서 12월 중순부터는 거의 일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 2주 정도는 안 나가요. 네, 이 정도는 거의 집에서 연말을 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로 좀 보내버릴까 생각. 동남아로 보내버릴까. 네. 그러면 그게 보내버릴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남편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지금 떨어져 있지. 아니, 근데 마치 이제 뉘앙스는 보내버릴까. 뭐, 유배지로 10배를 보내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남편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쾌재를 부르지 않습니다. 리프레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계속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 그럼 열심히 일한 당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떠나라. 네. 떠나는데 이제 꼭 돌아와야겠죠.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 편으로 이어집니다.